9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8번 와이키키, 9번 딩체로스, 이 두 마리 마필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마필 두 마리, 요게 바로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10번 오르센데, 자, 최근에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이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이 부산시장대까지 나갔던, 부산 광역시장대까지 나갔던 마필인데, 직전도 그렇고 다리 쪽이 안 좋다고 하니까 계속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 상태가 화려하게 올라왔고요. 자, 메인 승부처인데요. 자, 여기 충마로 믿고 들어가는 마필은 6번 머스텍설입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마필 성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3번막 콩코드 모멘트, 이번 주 새벽 조회시에 급작스럽게 강도를 올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마필일 텐데 이 마필도 지금 상태 자체가, 제가 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3번막 콩코드 모멘트까지 배속 들어갑니다. 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21일 11월 셋째 주 박정혁의 승부조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무료 문자 공개 승부 경주가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2주 연속 A급 승부를 잡았죠. 그 전주에 배당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적중은 했습니다만은 A급 승부가 배당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5년 들어서 처음 A급 승부를 11월 첫 주에 시도를 했는데 적중이 됐습니다만은 5.7배라는 좀 초라한 배당 때문에 박정희가 좀 뭔가 허전해하고 있었고요. 그 차에 이제 11월 2주에 박정희가 라온볼라벤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A급 승부처를 정하고 이 자리에서 홍보를 했는데, 당시 라운볼라벤이 출전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성 청취를 하셨던 분들이나 또 문자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전부 좀 허무하게 그냥 좀 환급이 됐죠. 8번, 12번, 특히 인기마필이었던 12번 마까지 동반 취소가 되면서 좀 허무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사과 말씀을 올리게 됐고, 11월 셋째 주 1호 경마 2경주에 승부를 예고를 드렸고요. 그 승부에서 무료 문자 박정희가 이 방송에만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게시판이나 다른 곳에 너무 광고를 해버리면은 문자 받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박정희가 좀 일부러 이 방송을 좀 보신 분들한테만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게시판에 전화번호를 남겨라, 아니면 쪽지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남겨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적중이 됐습니다. 한 방으로 적중이 됐습니다. 그 전에 그 A급 승부의 아쉬움을 깨끗하게 씻을 정도의 배당, 두둑한 배당까지 안겨드리면서 2번, 10번을 이제 강력하게 노림수로 간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2번 금강축제를 축으로 가면서 27.4배라는 쌍승식 배당, 복승식은 이제 10배가량 됐었는데 뭐 한 방으로 적중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마에서 이제 한구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한 번에 막 10배, 20배씩 불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 예상하다가 이제 잠깐 한일전, 지금 야구 슈퍼게임이 한창 하고 있죠. 준결승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일본 투수가 이제 160km대 공을 던지면서 변화구도 완벽하게 던지고 제구력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타자들이 이제 뭐 손도 못 댑니다. 삼진만 뭐 11개씩 나오고 이런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야구랑 이제 경마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야구가 이제 투수 노름이라죠. 투수가 잘 던져버리면은 점수를 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근데 경마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인 게 뭐냐면은,
배당이 안 나오면 우리가 배당말을 아무리 노리고 쪼여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거나 배당이 나지 않는 날은 고배당을 맞출 수가 없어요. 고배당이 나와야 맞추죠. 나와야 맞추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배당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경마를 하면서. 경마라는 것이 평균 배당이 30여 배가 돼요. 물론 뭐 그 가운데는 뭐 1000배, 100배짜리 999 배당이 평균 수치를 많이 올리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이 한 30여 배가 되고, 경마를 제가 지금 뭐 한 20년 이상 지금 접한 결과로는, 경마는 저배당 가지고는 돈을 못 땁니다.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저배당 가지고는. 저배당 가지고는 자금을 불리는 그런 정도지, 저배당으로 돈을 딴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배당이라는 거는 5배 미만의 배당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승부다 해서 한 5배 뭐 6배짜리 4, 5배짜리, 저는 3배짜리 미만은 가급적이면 추천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 배당은 맞춰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5대도 아니고 매경주 거액의 자금을 집어넣어서 넣다 빼는 그런 경마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넣다 빼는 경마는 또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점배당이 그대로 지켜줄 확률이 30%가 안 돼요. 이 경마가. 그래서 경마는 이제 그런 그 저배당에다가 많은 돈을 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마로 이제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혁이는 승부다 하면은 이게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저배당은 절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혁이가 절대로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배당 마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마는 중배당 이상의 배당을 제대로 때렸을 때 그게 돈이 되는 거고, 중배당 이상의 배당을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는 축이 확실한 경주에서 확실한 후창마, 노림수가 있는 후창마를 강하게 노리면서 우리가 강심장으로 승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기 1위 마필이 있는 경주에서, 따로 있는 경주에서 우리가 인기 2위 이하의 마필들, 그 마필을 이제 확실하게 그 노림수를 둘 때, 그래서 인기 1위마가 빠지는 그런 상황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이제 승부처가 되는 건데, 박정혁이가 이제 승부처로 잡는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대부분 이제 그런 경주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인기도, 사전 인기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방송을 할 때는 아쉽게도 사전 인기도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기도에 어떤 그 착오가 있어서 승부로 잡아야 될 경주를 안 잡고, 또 잡지 말아야 될 경주를 잡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것은 당일날 다 수정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경마라는 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황이 일어나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차피 우린 따라가야 되고, 그 상황이 우리 편이 돼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메리트 있는 승부에 돈을 걸어놓고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이제 진인사 대천명인데, 사람이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 봐요. 박정혁이 지금 이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고 배팅하는 거,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그거를 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태리에 갔는데 2, 3위 들어왔다 그래서
2, 3회 갈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경주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잊어버려야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원망할 거면은 이제 따라가질 말아야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승부를 박정희는 지향을 하고 우리는 후회 없는 승부를 항상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고르실 때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아요. 전문가들을 고르실 때도 너무 결과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떤 예상을 하는가, 이 사람의 예상이 얼마나 현실과 근접하는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셔서 그러니까 예상가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이 나와 맞는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지난주 무료 문자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 지난주 적중은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임팩트 있는 적중이 이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 대한장군의 해마로 그 한 방이었죠. 제가 그 현장에서 말씀 4.3배짜리 승부라서 조금 박정희가 생각했던 배당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 경마는 항상 그 거의 승부라는 게 현실화되면은 배당이 항상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 게 거의 제 경험으로는 8, 90%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마루라는 마필은 믿어도 되니까 복조 같은 거 바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해마루를 믿고 한번 승부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적중으로 이어졌었고 1호 경마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구라는 부산 이경주에 있었어요. 어프로치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강축 선행만 대 한수 위의 전력이고 복승률도 어마어마한 마필이고 한수 아래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어프로치는 축이었어요. 신의 마필인 부활의 반석이 데뷔전이 아니면은 이 배당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박정희가 현장에서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적중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12.1배였죠. 210 앞에 그 문자 그 무료 문자 했던 그 배당하고 비슷해요. 그 배당은 황금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배당 중에는 뭐 정말 최적의 배당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또 배당이 너무 크면은 한 방으로 때리기가 또 망설여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사이면은 정말 노리기에 바람직한 배당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서울 경마 지금 이제 토요 경마 13개, 1호 경마 12개인데 지금 서울은 11개인데 서울은 지금 계속 이제 출전마들이 밀려 있어요. 적체 현상 일어나다 보니까 부산은 지금 뭐 7, 8마리 나오는 경주들도 많은데 서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이트가 꽉꽉 들어차면서 혼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뭐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저 배당이 속출하는 것이 경마입니다만은 우리가 노림수를 둘 때 확실히 둬야 경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의 경주들은요, 진짜 복조도 치고 경마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마치는 경마를 해야 될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배당도 마치고 꼭 한 방으로 마치는 고배당이 아니더라도 매번 우리한테 찬스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경주 상황에 맞춰서 배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3, 5, 8, 11, 12경주고요. 3, 5, 8, 11, 12경주 메인 승부처는 11경주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11마리고요. 신예마필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신마들 경주는 조교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마 분석을 할 때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제 지난번에 과거에 뛰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뛰었던 내용을 가지고 추리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말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상태가. 조교도 약해졌다 강해졌다 승부의지도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필의 상태가 한 달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성적을 가지고 연연했다가는 오류가 나기가 십상이죠. 가장 경마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현재에 대입을 했다가 틀리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경우예요. 과거에 뛰었던 것은 과거일 뿐이고 경마라는 거는 이 마필은 생물, 동물이기 때문에 변화해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관찰을 해야 조금 더 우리가 답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신예 마필들 간의 경주는 더 그렇습니다. 주행심사가 있었는데 이제 주행심사는 사실 과거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전력 질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행심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믿지 못할 자료들인데 거기다가 이후에 그 훈련 상황이라든가 특히 2세마들이 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을 간과하다 보니까 이제 신마 경주가 어려운 건데 역시 그 훈련 조교 상황을 잘 관찰을 한다면은 신마 경주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경주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마필은 3번 동력빛입니다. 동력빛 이 마필이 주행 심사도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38점 마방이 이제 신마 승부가 이제 거진 없는 마방인데 이 마필은 패턴부터 다릅니다. 조교 때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는 거. 3번 동력빛 좋았고요. 9번 천경, 9번 천경 역시 주행 심사를 잘 받았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선행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 림팜 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38조나 49조 이런 마방들이 이제 신마 승부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당일 현장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림팜도 일단은 새벽 조교시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소속조의 헤라의 여신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역시 49조에서는 이제 신마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마필은 상당히 강하게 훈련을 했었고 2번 라페니체도 일단은 걸음 자체가 상당히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이외에 이제 6번 스피드알라, 8번 초원해찬과 11번마 몬스터퀸까지는 일단은 도전권 열심히 훈련을 했던 마필로 걸음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경주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다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3번 동력빛 박정혁이는 3번 동력빛 조교 때 워낙에 좋게 봤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추천 마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6등급 경주 14마리가 출전하고요. 일단 여기도 이제 조교 좋은 마필 일단 7번 지상비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7번 지상비행 직전에 그 999 터트리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이 마필을 제가 조교 때 못 본 게 아니에요. 조교 때 못 본 게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발주를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봤더니 지상비행이었는데 발주 나와서 이제 걸음도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이제 지상비행이 지난번에 터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역시 여전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인기마를 타고서 전부 다 부러졌는데 서승훈 기수 분명히 좀 그렇게 부실한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잘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2번만 희망 포인트. 직전에 이제 3착으로 가능성만 보였는데 얘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조교. 지난번보다 훈련 내용이 훨씬 더 좋아져 있습니다. 2번만 희망 포인트. 그러면서 이제 문세영 기술을 기승을 시키고 있고 14번 더블 스틸이 좀 변화가 왔는데 얘는 외곽이라 당장 승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은 이제 조교 내용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번마 스톰라이커도 이번 새벽 조교 시에는 걸음이 상당히 느른 모습이에요. 사실은 지금 5번 델라고 드림도 좋고요. 그다음에 11번 하이베이트도 좋아져 있습니다. 이제 6번 필라우스도 이제 변화가 오고 있고 9번 천하비도 도전이 가능하다. 이경주도 이제 1경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혼전이다. 박정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단 돋보이는 두 마리는 7번하고 2번이에요. 이런 경우는 간결한 배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7번하고 2번, 7번만 지상비행을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2번만 희망 포인트까지 추천드리는 경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경주고요.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오늘 첫 승부처가 되겠는데 일단 6번마 성은마루가요. 지난번에 이제 앞에 갔다가 선행 못 가고 무너졌던 게 성은마루인데 외곽이었죠. 이번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이번에 선행까지도 가능한데 요게 지금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6번마 성은마루를 첫 번째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번마 풍웡 12번 풍웡 얘가 이제 지난번엔 전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렸는데 마필 상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과거에 그런 이제 걸음을 찾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14번 오피드라고 14번 오피드라고 얘도 역시 좋죠. 외곽인데 단 하나 이제 단점이 이 말이 그 주행 자세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목 고정끈을 하고 조교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크게 이상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도 일단은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13번 요동강자 이 마필은 이제 제가 가꾸시로 보고 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걸음도 좋아졌기 때문에 도전권으로 판단이 되고 4번 퀸즈타운 지금 역시 13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마필인데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 맞으면 좀 안 뛰어서 그렇지 걸음이 있습니다. 추입권에서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마필들 좀 보겠는데 일단 6번 성은마루 6번 성은마루 이번 경기에서는 추천 마필로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1314마리 3경주에 이어서 4경주도 저는 이제 승부를 할 만하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1번 동촌해가이라는 마필을 좀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까지도 이제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만 크리켓의 어키스 윈의 자마라는 특성 혈통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특성답게 빠르게 입성을 해줬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또 1번 게이트입니다. 웬간에서는 이제 문세영 기수 이런 찬스는 놓치지를 않아요. 선입권에서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강력한 말머리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1번 동촌의 가이가 될 것 같고요. 11번 금빛 사마 11번 금빛 사마 여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외곽이 더 나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9번마 해피레이서 9번 해피레이서 직전에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역시 지난번에 좀 실망감을 주다 보니까 문세영 기술을 기승을 시킨 건 아닙니다만 훈련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말 좋아져 있어요. 여기에 12번 위대한 영혼, 13번 금아리더스도 조교를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 이제 8번마 풀키르라고 하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지금 마방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훈련을 잘 하고 나옵니다. 이 풀캐로 하반식 기술 기증을 시켰는데 요주의 마필로 보고 있어요. 자, 3경주 이어서 이 4경주도 박정희가 웬만하면은 좀 현장에서 승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6번 진영의 거인이 지난주에 출전이 한 주 미뤄졌는데요. 더 좋아졌어요. 진영의 거인. 힘이 아주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3번 에이스 스피닝도 이제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출전이 한 주 미뤄진 마필이죠. 이 마필 역시 좋고 1번마 스타 보니비 이거 지금 1번을 잡았는데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페로비치 기수의 1번 게이트인데 금주 새벽 쪽이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만 지상여제까지 일단 이 마필은 이제 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이 가능하죠. 지금 6번, 3번, 1번, 2번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이 경주 역시 박정희가 승부로 한번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추천만은 6번 진영의 거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 5등급 14마리. 일단 여기는 인기마 2마리 좋네요. 9번마 슈퍼스타트 그리고 11번마 뮤지니. 두 마필 모두 이제 상당히 능력 있는 마필이다 판단이 되고 특히 11번 뮤지니는 승급전에 대비한 강한 훈련을 잘 소화를 했고 사실 지금 8번 보라존이라든가 12번 플라이불패 이런 마필들도 조교 열심히 하면서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교가 좀 아깝다 싶을 정도로 상대가 좀 셉니다. 지금 승급전을 치르는 4번 과속돌풍이라든가 직전에 아쉽게 3착을 했던 6번 신바가 이제 그런 마필들이 되겠고 10번마 조계산도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8번하고 12번 이런 마필들이 전력상으로는 도전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경주다 이 생각이 되고요. 현장에서의 결국 관건은 9번하고 11번 중에 누구를 축으로 가져가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추천만한 11번 뮤진이 승급전에 대비해서 훈련 강도를 더 끌어올렸던 11번 뮤진이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1213마리. 일단 7경주는 1번마 베스트로드 이 마필은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기관지염 때문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훈련 강도를 전혀 올리지를 못해서 1번 게이트라서 좀 팔린다면은 땡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8번 섬광이는요 이제는 마가지티를 벗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입도 가능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충마로 무난하겠고 직전에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만은 7번 PK 캡틴 이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12번만 용마불패라고 하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이 이제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지금 공백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조교 자체를 상당히 오랜 시간 들어갔고요.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12번 용마불패 꼭 주의를 하셔야 될 마필이 이 12번만 용마불패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배팅권에 좀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번마 헤라의 여신도 금주에는 훈련 강도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번 게이트라고 해서 박정희가 터치플라잉의 공격 저배당 어쩔 수 없이 추천드리면서 헤라의 여신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4착으로 왔는데 지난번에 조교가 약했었고 이번에는 훈련 강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4번 사이렌 스톰도 일단 상태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정도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베스트로드는 불안 마필로 8번 성광이는 추천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0 혼합 4등급 14마리인데요. 여긴 9번마 바람 속으로 9번 바람 속으로
데뷔전에서 뛰었던 거는 뭐 전혀 우연이 아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1번 게이트 2점 가지고 선행까지 갔는데 이 마필 꼭 선행을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에 준비도 잘했고요. 유승환 기수가 저게 잘해놓고 지금 거리가 늘었는데 늘어난 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9번 바람 속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데뷔전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 11번 평촌 영웅이 일단 조교로는 조금 떨어지는데 나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00m라는 경주거리가 크게 부담이 없을 마필입니다. 그래서 능력적으로 봐줘야 된다 이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대한영웅이 좀 변화가 왔어요. 이 마필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400 거리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1조에서 두두가 나왔는데 7번 아르고 베스트도 좋아요. 그래서 3번과 7번 좋고, 그 외에는 이제 10번 하트스톰, 4번 파워 심포니, 요 마필들이 일단은 훈련 우수 마필로 훈련을 열심히 했던 마필입니다. 지금 말이 뭐 14마리씩 나오니까 사실 4마리 가지고는 굉장히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말은 4마리로 압축을 해놓지만은 박조기가 부연 설명을 조금씩 더 드리고 있어요. 12번 정상대호가 이제 문세영이가 기색을 했는데 아직까지 최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번 매직 행복은 직전과는 다른 모습은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발주 연습도 여러 차례 했고 마필은 상당히 힘이 찬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고, 추천만은 9번마 바람 속으로 데뷔전 강공을 펼쳤던 9번 바람 속으로가 더 좋아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200 국 4등급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저는 4마리로 끝난다고 봐요. 조교 우수마필 4마리면은 워낙에 지금 4마리가 짱짱하고 좋은 능력에 좋은 훈련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마리로 끝난다고 보는데, 자, 여기 추천만은 박조익의 추천만은 동반의 대왕입니다. 자, 이 마필 9월 19일 날 우승하고서 지금 근 2달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는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마방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지금 뭐 4주간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이번 새벽 조교시에 아주 뭐 강력한 막강한 힘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망아지가 보여주는 능력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한 3군이나 2군 정도에 가 있어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새벽 조교 때 보여주고 있는 게 동반의 대왕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7번 포리스트리가 가고 안쪽에서 호루라기가 따라붙고 외곽에서 그랜드 프닉스 이런 마필들이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선위권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교로 가장 먼저 볼 마필은 11번 동반의 대왕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7번 포리스트리가 발주 연습 병행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잘 소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막 그랜드 프닉스도 지금 승급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쯤 되니까 직전에 아주 뭐 좋은 주력을 보였던 호루라기가 좀 뒤로 밀리는데 호루라기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4마리 안에서 끝날 경주다 생각이 되고, 박정희 조교 추천만은 11번마 동반의 대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교하고 현장에서의 추천마하고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조익이 아무리 조생조사하더라도 현장 상황이라든가 전개 상황, 특히 경마에서의 전개는 뭐 조교보다 상당히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10경주 1400m 2등급인데요. 여기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7번 머스탱선이 다시 한번 입상이 가능하다. 지난번에도 이제 머스탱선은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지막 경주였죠. 콩코드 모멘트라는 마필을 잡아들이면서 마지막 아주 뭐 피날레 승부로 해서 47.2배라는 배당을 잡아냈었는데, 이 머스탱선이 지금 승급전인데 또 좋아요. 또 좋고요. 9번 센스카이도 지금 조교 때 아주 날라다닙니다. 굉장히 좋아요. 1300이면은 선행 가면은 그냥 돌 수 있는 마필이 센스카이고,
단지 안쪽에 이제 CT 레이서라든가 베스트 나인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 말들이 그렇게 빠른 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6번 베스트 나인이 조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6번하고 9번 중에 이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이것이 사실상의 좀 승부의 갈림길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앞선이 무너지면 4번만 소천하가 올라오겠죠. 4번 소천하의 상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3번 시티 레이서까지는 일단 조교 우승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추천만은 승급전이지만 아주 뭐 상태가 굉장히 좋은 7번만 머스탱선, 7번 머스탱선 요 마필 다시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1일 토요 경마 제 11경주 1900m 1등급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배당이 분명히 터진다고 봐요. 박정희는 지금 뭐 빛의 왕자나 마이데이, 베스트런, 뭐 흑기상 이런 말들이 좀 더 인기를 얻을 텐데 충마는 지금 말씀드린 마필이 없고요. 후착 주력 마건도 지금 말씀드린 마필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가 이제 강하게 박정희가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경주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는데 지난번에 승부를 안 해주더라고요. 고맙게도 박정희가 사실 마필은 정말 눈에 밟히는데 추천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마필이 좀 잘 못 띄워주길 바랬는데 고맙게도 승부를 안 하더라고요. 승부를 안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베일에 가려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새벽 조교 때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뭐 빛의 왕자나 마이데이나 베스트런이나 흑기사나 이런 말들이 지금 하향세 있거든요. 하향세 있고 최근의 성적도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편성이 약해졌다라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태가 좋은 말이 여기서는 또 입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마가 배당이 터지는 건데 11경주 메인 승부처로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1700m 9마리 출전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뭐 박정혁의 강력 추천 마필은 1번 매직탑이네요. 지금 2연속 입상인데 특히 직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마건 깨고 들어왔죠. 아틀라스 2의 강철 화살 이 마건을 매직탑이 깨고 들어왔는데 야, 이게 초반에 아틀라스 2하고 선행 경합하고 선행을 뺏겼거든요. 그러고서 외곽 돌면서도 마지막에 아틀라스 2를 코차로 다시 잡았죠.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이게 1800이 첫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탑이라는 말이 오히려 거리가 느니까 더 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흙 맞는 걸 좀 싫어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지금 1번 게이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조결형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얘는 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1번만 매직탑을 축으로 가는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7번 블랙하이저가 준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10조 마방 역시 승급전에 승부를 잘 하지 않는 마방인데 이 블랙하이저는 워낙에 능력이 있어서 승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좀 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8번마 행복의 나라 이 마필 역시 늘어난 거리가 더 좋습니다. 행복의 나라도 힘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장거리형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이 행복의 나라 문세영 기수가 이제 이 마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이고요. 5번마 화이트원 직전에 이제 단거리 늑발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화이트원은 선행 승부를 한번 갈 수가 있죠. 매직탑이 안쪽에서 이제 모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화이트원이 선행 가면은 못 돌리란 법도 없다. 1700 여기 4번만 더센 챔프까지는 일단 마방 이적 이후에 이번엔 훈련 강도를 굉장히 끌어올려놨네요. 그래서 이마필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력한 추천 마필은 1번마 매직탑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 11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좀 군계 일학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마필이 8번마 스피더입니다. 네, 스피더.
사실 조교로 진짜 좋아 보였던 마필은 요거 한두밖에 없다. 이번 경기에 그 정도로 군계 1합격으로 좀 많이 좋았었고요. 공백이 있는 1번 위즈 브라운이 의외로 준비가 잘 돼 있고 6번 MJ 야트 그리고 3번만 다크로이디 이런 말들이 좋네요. 그러니까 요경주는 지금 8번 스피더는 축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사실 뭐 10번 세청자라든가 5번 상간마마 이런 말들도 좀 안 되는 게 아니죠. 단거리라서 선행 가면은 돌 수 있는 말들이에요. 또 11번 두승산도 상태 멀쩡하고 이래서 지금 마지막 경주가 이제 파른 축인데 후착은 상당히 좀 접전이다. 배당이 좀 나오는 쪽의 막권들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잘 알아서 정리해서 현장에서 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추천만은 8번 스피더고요. 후착은 오리무중이다. 지금으로서는 유아필, 점아필의 가능성을 다 훑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모습,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